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달러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미터. 달러가 많이 풀려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사실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달러가 많이 풀리니 다 엄청 풀어. 유로화와 엔화도 지지 않으려고 작년에 같이 엄청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네요. 세계 금융시장이 같이 출렁거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요. 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불안하시죠? 예. 사실 달러가 많이 풀리면, 즉 약달러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강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가 급부상한 것도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달러랑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혹시 작년에 금값 많이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8월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사실은 동행성이 강했어요. 같이. 그런데 그 이후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됩니다. 디커플링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작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D가 들어가니까. 지난번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디커플링을 했던 걸 서로 빼서 던져. 그게 디커플링이야.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굳었잖아요. 그렇죠. 디커플링 이미지. 디커플링 이미지는 뭐야? 씁쓸한. 그래프 한번 보시죠. 금과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작년 10월부터 서로 각자 달라지네. 갈 길을 갑니다. 잘 가. 어머 완전 달라졌네. 왜 그렇지? 어떻게 금이 저렇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 정부가 금과 은값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질문인데 금융당국에서 금값, 은값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냥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니까 금값을 또 이렇게 안정화시키려는 건가요?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건 달러에 대한 사실은 불신을 의미해요. 미국으로서는 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금값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억누르는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 금이나 은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데 그럼 미국이 사실 불안하면 비트코인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세계에 수백 개도 넘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하려면 세계 각국들과 이 공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금 거래 자체를 한 40여 년간 아주 못하게 막았던 나라예요. 미국 국민들이 금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면 10만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을 상리겠다고 해서 미국이 그랬어요? 예. 아니 금으로 공산당도 예단하고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니네 금 거래하면 안 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 금리도 못해요? 예. 금리 정도는 너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레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지금 위험스러운 거죠. 예.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사실 아무리 비트코인 뉴스가 나와도 뭔가 독자적인 다른 어떤 것과도 이렇게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그 시작,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아 달러가 남의 나라 돈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달러가 우리 경제와 내 자신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 느껴져요. 너무 느껴져요. 인류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이론상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초저금리임에도 투자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대한 돈을 풀어서 해결해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까? 이런 유동성 확대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자산가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코로나19 이후 각국에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금융소득으로만 흘러들어가 기존의 부유층의 부는 더 올라간 반면 빈곤층은 실업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 홍대 건물, 강남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었는데 건물 가격은 올라갔어요. 50억 이하 매물은 씨가 말랐대요. 그다음에 뭐 강남 건물 거래량이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막상 그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힘겨워하고 있죠. 1층 카페나 뭐 이런 데는 손님도 없고 또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계속 뭐 셧다운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 곡선 그대로 완전히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너무 씁쓸한 게 그 요즘에 유행했던 말 중에 그거 아세요? 벼락거지라고? 네, 들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나만 벼락거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끌한다 아니면 뭐 빚내서 투자한다 비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꼭 뭐 누가 시켜서 너 영끌해, 너 비투해 이게 아니라 이게 초조함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내 통장에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맞아요. 맞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 자료는 충격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빈부격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부 구조가 무너지면 상부 구조도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이번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화 주도권을 연준으로부터 가져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3차 재난지원금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힘든 사람한테 갈 때까지 우리가 약 먹거나 바르는 약처럼 이렇게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기 재정정책은 약간 주사 같아요. 거기에 아픈 데다 그냥 바로 쫙 쏴버리니까 이런 재정정책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사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렇지. 미국은 솔직히 지금 코로나 사태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에만 해도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할 정도로 실업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낮춰도 청년들이나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그 노인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좀 와닿기 시작하고 눈앞에 있어요. 닥친 이야기 이 같아요.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아까 시청자들 채널 고정 잘 해놓으셨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떠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 나와야 이제 돼. 궁금하신 현실적으로. 네. 게 이 재테크에 관한 문제죠. 투자. 그러니까 해칭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해칭? 예. 해칭이요? 뭐 햇님 투자도 아니고 무슨 해칭? 저 심사임당. 해칭 투자는 뭡니까? 해칭이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그 반대 포지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플랜 B.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제 흐름에는 한 군데 몰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칭 투자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뭘 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저번에 이제 안유아 교수님께서 나오셔갖고 완전 청기 누설을 한번 하고 가셨거든요. 한 그 정도 청기 누설쯤 돼야 됩니다. 저희 기대 많이 합니다. 네, 다 기대하고 왔어요. 저희 사실 돈 주고 왔어요, 여기. 해칭 투자의 수단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 받아 예. 적어. 그러니까 연동 부채.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금이 비례에 불어나면서 이자도 마찬가지로 불어나거든요. 오, 이자도.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현금보다는 대체 자산이나 상품에 묻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체 자산이나 상품?
자산이면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속이나 곡물 등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원자재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뭐 물가 연동 국채, 금이나 비트코인 중에서 혹은 원자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장 유망할 거라는 한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두루두루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놓는 게 이런 시대에 알맞는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예. 뭐 다 좋습니다. 예, 근데 저처럼 뭐 돈 다 까먹고 통장에 투자할 돈도 별로 없다. 뭐 저 사실 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돈이 좀 없어.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이야, 말씀하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위상은 위축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대가 부자가 되려면 이걸 알으셔야 돼요. 3대가 부자로. 3대가 자, 이게 뭘까요? 공부요? 공부해야 되나요? 공부해라. 선생님.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거는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라는 게 사실 비트코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을 일컫는 거더라고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저희 얘기하고 요즘에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인기 많죠. 그런 거나 이제 뭐 전자화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쪽도 그렇고 가상화폐 그리고 CBDC까지 이런 걸 다 묶어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지금 싸이월드 도토리로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죽으면서 내가 도토리 남겨놨다. 그러니까 많은 건 알겠는데 저 많은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좀 더 주목해야 될 화폐가 있을까요? 특히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BDC가 뭐예요? CBDC는 예.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부르는 말인데요. 돈을 벌려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세계 각 국가에서는 새로운 화폐로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입니다.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에서 80%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CBDC 발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이제 테스트. 이미 중국은 지난해 테스트를 했고 올해 테스트 지역을 넓혀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발 중인 디지털 화폐를 보면 여기에 부딪히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 화폐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 없는 곳에서도 핸드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서로 결제와 거래가 되는 돈이에요. 아마 중국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같이 쫓아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발빠른 나라들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약간 그 달러의 위상이 조금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아요.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세계 통화의 분권화, 다양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외국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파는 시대가 옵니다. 예전에 무역은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어요. 뭐 신용장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외 직구할 적에 클릭 한 번으로 해외 무역, 해외 상품을 사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클릭 한 번으로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실은 통화를 공부하고 자기가 어느 통화로 갖고 있어야 유리할지
스스로 정해가지고 실행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잘하겠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화폐 역사가 변하고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에서 오늘날의 화폐 그리고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이 통화의 역사나 화폐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동참해서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돈은 이제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돈을 공부해서 우리가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돈 시대가 자체에다가 돈 자체가 상품이 되는 맞아, 그런 맞아. 시대가 되는 거겠네요. 영원한 건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돈에도 해당하는 듯한데요. 코로나로 속도가 빨라진 새로운 돈의 흐름. 여러분은 부의 방관자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심에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